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반짝반짝 그리고 아름다운 도로, 좀 더 멋진 도로로 또 그런 또 방향으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출력을 이렇게 걸었더니 출력이 전부 다 뭐라 그러죠? 뽕따 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지난주에도 그렇고 좀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는 또 비공개 같은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공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없어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이거 글자를 좀 크게 보려고 이렇게 딱 했더니 아주 좋은 또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지금 다 가 있는 그런 자료일 거예요. 미간에. 제가 이거 휴대폰을 또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좋은 거예요. 제가 이게 글자 너무 크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4년이 걸려가지고 참 에? 그전에 쓰던 4년 한 3년 만좀 썼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이 와이프 자식들 다 바꾸고 난 다음에 그래 또 가격 그것도 제일 싼 거 물어가 저런 거 10,000원짜리 사는 것처럼. 근데요 저거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당근에 있잖아요. 저기 15만 원이 나오고 지금도 15만 원 나와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지금 이제 프레온가스가 냉매로 못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거 진짜로 최고예요. 그래서 다른 냉매로 교체가 되면서 실외기라는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거 많이 알죠, 그죠? 신문서 그래만 이렇게 많이 알게 됩니다. 뭐 이런 거 직접 이렇게 써니.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 전에 대화를 나눴던 부분하고 이미 이제 지나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불과 뭐 한두 달 전에 예를 들어서 들으셨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뭐로 나오냐 뉴스로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그래 이번에 또 이슈가 된 부분들 제가 이런 이제 강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누가 얘기를 했느냐 지난주에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후대 세대를 약탈하는 세력. 제가 분명히 이 말은요 수도 없이 단독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봅니다. 이게 말도 못하게 그리고 또 지자체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언급을 잠시 했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게 재정 제가 그리고 또 교육 메타버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세수가 엄청나게 과잉 세수가 발생을 했다. 그게 그걸 이제 지난 5년 전 정부의 무슨 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장단점이 항상 세상에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게 이제 부동산 버블로 갔고 이것을 이제 남은 세대가 또 커버를 해야 될 입장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면 이제 그런 뉴스들이 이제서야 이제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 세대를 약탈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빚이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이 배신자라는 어떤 그런 책을 찍혔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이 나는 사람에게 뭐 하지 않는다? 충성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그게 뭐냐면 이런 역사관과 민족 사관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 목이 칼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 선현들 중에도 보면 그런 것도 많잖아요. 무슨 장군이야, 이런 것들 결국 큰 틀에서 멀리 볼 줄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그런 것들이 되어졌을까요? 아버지 교수님. 이해가 되죠?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틀림없이 어릴 때 다 이렇게 꿇어앉아가지고, 어르신들한테 꼼박대 맞아가면서, 이놈아! 정찰해라. 뭐 밥 먹을 때 뭐 얘기를 하는 게 어때요? 우리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가풍 속에 그렇게 성장을 했을 거고요. 더군다나 그 시절에 아버지가 그 연대 명예교수 정도 될 정도면 얼마나 엄격하고 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고리 타고냈을까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나 그 근간을 볼 줄 아는 그런 명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신이 아니라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라고 아마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요번에 차관이 싹 바뀌었죠. 근데 차관들이 사실 실무진인데 그 사람들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던 사람들이 실무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실무진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차관, 2차관, 1차관 이렇게 임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해가는. 근데 거기에 또 뭐 검사 출신도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검사 뭐 차관 시대 그렇게 해가지고 뭐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래 때도 상관없고 저래 때도 상관없고요. 무엇이 중요하냐? 이게 지나치게 우리가 국가재정이 집중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우리 타원나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증가되는 예산 증가 속도가 이거 명백합니다. 어디서부터 폭증하기 시작한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양김치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나라 해방 후 헌정사 70년 동안에 가장 돌다가리 대통령이 야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돌다가리예요. 이 사람은 서울대 또 오골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가장 돌다가리 대통령이에요. 왠 줄 아세요? 이 사람이요, 환율 개입을 해가지고요, IMF를 스스로 자초한 사람입니다, 이거. 그만큼 무식한 사람이에요. 환율이 얼마까지 내려간 줄 아세요? 원달러 환율 612원까지 내려갔어요. 왜요? 왜 612원까지 내렸을까요? 600원까지 내린 이유가 뭘까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국민소득 2만 불 내준다고.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거 또래예요. 경제 개혁자였던 상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가장 돌대가리 대통령이 김영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금융실명제를 또 외쳤는데 포부 별산으로 결국에는 위협단계까지 갑니다. 포부 합산이 다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거. 그래서 국민소득을 그래가 자기 치적으로 만들려고요. 2만 불 만들려고. 찍었잖아요, 2만 불. 김영삼 정부 시절에. 찍었다가 포상내라 잡았잖아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2만 불 돼서 자기가 선진국을 만든 장본인이 대통령이다라는 식으로 선동을 하려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그래, 네가 한번 뒤져봐라. 때려버렸다. 외부 고해가. 그래서 우리가 IMF를 터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IMF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IMF 구제 금융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돌대가리 대통령 1번입니다. 두 번째 돌대가리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돌대가리. 돌대가리 대통령 2번.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김대중이에요. 이거 아류들이 지금의 민주당 세력들. 그래 하는데 이 김대중이라 하는 사람이 뭘 했을까요? 이 사람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대가리라고. 그 당시에 2조면은요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2조를 북한에 주고 그 2조가 가지 않았었으면은요 북한이 있잖아요 핵개발을 저렇게 가속도를 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싫든 좋든 간에 우리 역사 속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그렇죠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돌대가리 대통령 2번입니다. 미친놈 아니야 이거. 돌대가리 대통령 2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기는 치적 맺는다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뭐 국가 예산은 별로 안 썼는데 IMF 터져가지고 작살나는 바람에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IMF 부적응을 벗어나게는 됐어요. 그래서 자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국가 재정이 빵꾸 나고 국가가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게 근본 연금이었고요. 그다음 어떤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서히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년 넘은 조은행도 부도나고 기억나시죠? 심지어는 여기 대구역 가까이 대한중성이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삼성대가 했었는데 이거 누구한테 팔려간 줄 아세요? 워런 버핏하고 그때 팔려갑니다. 대한중성. 텅땡 생산 세계 1위인 국가가 우리나라거든요. 텅땡이 뭐냐? 특수강입니다. 특수강 만드는 이 첨가대인데 이는 드릴 아시죠? 예. 전 세계 드릴. 어디서 나가지 아세요? 여기서 나가요. 이걸 누가 먹었냐? 워런 버핏이 때 먹었냐? 아니면 이거 미치겠네 이거. 이건요. 그러니까 이게 5년 단임 이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4년 중임, 5년 단임 뭐 이렇게 하면 바뀌면서 자기가 5년을 하는 시점이면 역사관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거기에 치적 쌓기에 너무너무 가시면도 그렇게 충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중앙 집권적인 대통령 때까지는 좋은데 근데 그런 어떤 병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우리만 죽어나는 거라. 그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결국에는 이 IMF를 넘기는 핵심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전국민 카드 만들기. 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허울은 좋습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도 신용사회를 만들어가. 신용사회. 아 좋죠. 근데요 하나 더 빠졌대. 뭐도 빠졌을까요? 신용유자사회. 이해되세요 이거? 쉽게 말하면 카드론. 이게 또 한번 어디서 터져요? 2008년 그 빠방! 무슨 말인지 바로 그 직전에 김대중 이후에 인사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버블을 2004년도에 좀 깔아앉는다 했거든요. 한 번 더 리레이팅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2007년도에 주가지수 20% 찍었죠. 그 직전에 부동산 버블이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그게 노무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돌대가리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요 돌대가리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국가 예산을 물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가 예산을 폭증하는 시기에 사람들이 요 네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경제학과였어도 이거 강연을 하는 분 없어. 쉽게 말하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경제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 그리고 제대로 된 율사가 또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 이 시절에는 누가 공청회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경제 언론의 저자 조순 박사, 서울대 경제학과 조순 박사. 기억나십니까? 머리 어여신 분. 저희도 그분 책 가지고 공부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뭐 케인즈 경제 이론에 수요 공급의 법칙 가지고 나라 이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 예산이 나올 때 가장 두드러진 게 여기서 100조 시대에서 200조로 갔거든요. 이해됐어요? 여기서 300조 시대에서 600조로 갔거든요. 야. 노래 감독 100조 시대에서 200조를 헷가닥 넘은 사람이 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300조에서 600조가 넘은 사람이 요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전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가 무슨 이게 선동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은요 지금 다 지려봤어요. 뭐요? 과태료 지려봤네. 이게 주차위반 과태료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 다음에 파파라치 시대가 됐어요. 서로가 서로를 신고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지.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주차 위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장애인 구역 잘못 세우는 거,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자, 우리가 흔히 거두는 과태료가 국세일까요, 지방세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특수 목적세로 그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만약에 속도 위반 여기서 걸렸어. 그럼 이 재정은 어디로 갈까요? 대구에서 우리가 지도 안 그릴게요.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여기 보면 각 도들이 이렇게 나눠지죠. 이해되시죠? 이 구간마다 지키는 구간에 경찰청들이 있어 없어요? 예, 그 재정을 들어갑니다. 네. 제가 이거를 1년에 740만씩 내봤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속도 위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2006년도에 헬리콥터 사러 갔었다니까요. 서울에. 밑에 못 따라다니겠는 거야. 도저히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있잖아요. 서울 출장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그 비서실장 김 실장이요. 은행 가가지고 과태료 내기 바빠요. 그러니까 속도 위반이 벌점 없으면 10만원. 벌점, 그거 왜 7만원인가 뭐 이래 하잖아요. 이것도 계속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거를 서울 갔다 이제 한번 오잖아요. 오면은 보통 6개에서 7개씩. 그냥 길가 바쁘면 그렇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강사를 내 봤는데 300만원 입금되면은 예약을 잡아서 이제 가거든요. 무조건 3시간. 딱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뭐 그 당시만 해도 한 1년 많지. 그냥 예약이 그냥 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이상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막 몰아가지고. 갈 때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가서 강의하고 부산 가서 강의하고 대구 가서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럼 9시간 강의하고 3시간씩. 그럼 그날은 900만 원의 강사료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600에서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도 만들었습니다. 주가지수 2,000% 그러면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시대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요. 그때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2,000포인트를 만든 장거리 핵심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변액보험이라는 시장입니다. 변액시장입니다. 변액시장이 먼저 들어와서 그게 어느 정도 그 첫 번째 먼저 했던 그게 뭐냐면 미래에셋 펀드예요. 근데 박연주 도망가 버렸거든요. 2004년도에 해외 도피 거들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변액시장으로 살살 살려놓는 게 다시 기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뭐 해가지고 해쳐먹어가지고 우리 국민들 여기 골로 보낸 줄 아세요? 인사이드 펀드 기억나십니까? 중국 펀드 했잖아요. 인사이드 펀드 짝살났다. 전부 왔다 갔다. 그 다음에 그때 유럽 펀드 부지런 브라질 펀드 해외 펀드 난리였었습니다. 2007년 8년 그러면 2007년 8년도에 창고에서 팔아주거든요. 다 착살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레코드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 여기 이제 속도 위반으로 딱 던지면 여기 각 경찰청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만약에 내려오는데 그 천안이 경기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서울특별시 안에서 찍히면은 서울 경찰청으로 과태료가 나오고요. 제가 경기도는 경기도로 나오고요. 대전은 대전으로 나오고요. 충북은 충북대로 나오고 충남은 충남대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고지서가 주르륵 1년 내려와 1년 내내. 있잖아요. 벤츠에서 오래가지고 1년에 한 13만 킬로 돌아다녀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두두두두 나오는 거예요. 그게 1년에 그날 700만 원씩 냈다. 700만 원 냈다. 이 과태료를. 그 5주 저거 했으면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여기 MBC한테 협조를 좀 해가지고 야 기획사를 그 쓰는 비용 내가 줄게. 그러니까 이거 헬리콥터 안에 갔다 오면 자기가 그 2006년도 제가 서울에 헬리콥터 사러 갔었어요. 그 당시에 헬리콥터가 어디서 생산을 하세요? 그 당시에는 지금 현대 이제 합병돼 버렸어요. 현대전공이라고 기억나세요? 예, 그 현대전공에서 헬리콥터를 그 잠자리 헬리콥터 있어요. 경찰청 헬리콥터. 동그래서 그냥 뻘 그거 얼마 같아요? 별로 안 비싸요. 사고 못 사. 그저 벤츠 말바워 가격으로 샀어요. 이렇게 헬기가.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그걸 왜 못 사냐? 첫째, 그거 개인은 못 사요. 우리나라에 이제 현행 분단 국가에다가 전시 국가예요. 휴전 상태잖아요. 종전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못 샀죠. 무조건 법인만 살 수 있어요. 그럼 법인은 내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법인이 사는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 조종사 월급은요 한 450만 좀 떨어져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5,000km마다 뒤에 앞 프로펠러 말고요. 뒤에 프로펠러 이게 아주 중요하대요. 여기에 의무적으로 5,000km마다 요 프로펠러 베어링을 바꿔야 돼요. 이게 한 개가 3,500만 원. 제가 얼마나 놀랄지 모릅니다. 이게 5,000km마다 베어링 하나 바꾸면 그 베어링 한 개가 3,500만 원이에요. 이게 뭐 이상이 있든 없든 간에 의무적으로 무조건 바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나라랑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행기가 기름이라든가 이런 조종을 하고 이게 비싼 게 아니라 그 법률적으로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비싸다. 근데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전국이 전부 다 이렇게 이런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김대표가 왕 달려가는데 내가 뒤에서 자리를 탁 띄워줘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위반한 거 신호위반 이런 거 보내잖아요. 그 상황 그대로 보내가지고 그러면요 여기에 신고했다고 이거 돈 줘요. 이거를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뭐 담배 피우다가 틱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게 카메라 들고 할 때 있잖아요. 이게 막 뉴스에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자면요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 겁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괜히 자기 쪽으로 방황하면 이렇게 잘 찍으면 괜히 가가지고 이게 뭐 찍어놓고 사진 안 보자 그래서 이런 시비가 없거든요. 그게 그만큼 깜빡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한번 보세요. 포항제 가봤더니 그것도 50km 60km 맞죠? 자 차는 얼마나 잘 달려 그죠? 근데 있잖아요 등을 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년에 자동차 세보다는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 자동차 세보다는 조금만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 세보다 과태료를 더 많이 낼 거예요. 여기 뭐 김혜장 드리면 내가 지금 뭐야 자동차 세보다 과태료를 더 많이 낸다니까. 거기다가 곳곳에 뭐가 서 있나요? 카메라. 쉽게 말하면 그건 전혀 그게 국가 예산에 포함돼야 안 돼요. 이해되시죠? 전혀 안 돼요. 그냥 그 지방경찰청 그 재정으로. 그다음 주차하면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동구청 예산에 이거 주차하면 이거 과태료 이거 있잖아요. 동구청 예산 1년 예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면 어떻게 알아? 어떤 놈이 얼마나 주차하면 한테 어떻게 알아? 이 지랄을 하려고 지자체 만드는 지방자치제를 만드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걷어가지고 뭐합니까?
가만히 있는 노트북을 바꿔달라 하더라. TV가 또 바꾸고, 가만히 있는 사거리, 뭐, 환경 개선 해달라 하더라. 꽃밭 만들었다가, 내년에는 꽃밭 보기 싫다 분수대 만들었다가, 또 분수대 만들었다가, 야, 그거 뭐, 뭐, 누가 이렇게 발리다 사고 한번 났어. 그게 민원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 그 다음 없애버려, 다시.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40년 민주화 운동일까요? 이게 민주화일까요? 얼마나 속침을 났으면, 어떻게 보면은 검객이잖아. 검찰총장은, 그죠? 무사야, 어떻게 보면. 문신윤에서도 무사에 해당이 돼요. 왜? 총재이니까, 칼집이니까. 처단하는 칼집이다, 이 말이지. 속침을 나서 대통령 나와가 지금 이제, 왜? 누구보다도 비리와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과연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힘이 실릴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의 역사를 믿고 이 시대를 믿고 국민들의 그런 저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그 뭐라 그러죠, 자유총연맹 뭐 60몇 주년 뭐 그 행사에 가서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표현을 했죠. 그런 때거지 집단들이 다 아예 그냥 막 민주당 싸잡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시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김영란, 이게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제 막내 아들이 과외를 하나도 안 시켰거든요. 근데 전투조종사가 됐습니다. 참고로 전투조종사 우리나라에 2,000명 내외입니다.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전투조종사 되는 거 아니에요. 체력 안 되면 무조건 안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 준비를 시켰고, 근데 생활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제 퇴소한데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잘 훈련을 마쳤습니다. 바다에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뱀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또 그 토끼 껍데기 깨가지고 구워서 먹고, 한 4일 먹으니까 뱀 맛있더라는데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요 최첨단의 전자장비들이다 보니까 비행기 한 대가 아닙니다. 1,000만 국민 지킵니다. 아시다시피 F-22는요 지금도 미국은 전혀 전세계 수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라크 전쟁이 어떻게 됐죠? 157대 1. 한 대가 150대 그게 최첨단 전쟁. 더군다나 그 조종사 한 사람이 미친 영향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엄청난 국가 자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도 이래라. 이렇게 비행기 여러 대 있어. 근데 조종사 중국 못해야 돼요. 이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종사에 대한, 그래서 이제 포로가 됐을 때, 낙하산 탈출했다 이거죠. 여기서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 맞아가지고 위상 탈출을 했을 때, 포로가 되었을 때, 그런 분위기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위로 들어오는 두당 4학씩 들어서 4년을 제가 이용을 시켜봤고요. 밑으로 세놓으면 한 푼도 안 들이고 제가 그냥 학교 공부 시켜봤어요. 근데 누가 더 잘됐을까요? 밑에서 그러나. 제가 그래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야, 이건 아니다. 역시, 성경 말씀대로 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전에 돌아오면 뭐 나와요? 뭐 나와요? 돌아오면 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 그 인생의 그 친구들 밸런스는 틀려요. 각자 다 있어요. 다 먹고 살아요. 그렇도록 만들어놨어 이미. 그런데 내가 마음이 좋고 내가 마음이 좋고 뭐 서울대 나오면 다 될 것 같아. 한번 보세요. 그 부영이 이제 그러니까 부영의 이중근 회장님이 무려 사제를 2,600억을 털어가지고요 나눠줬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1억을 받아요. 세금 다 지하고요. 세금 딱 떼하고 딱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985년도에 돈을 벌어가지고 그때 이미 부영초등학교를 직접 설립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또 김대중 시절에 아주 혜택을 많이 입어가지고 유엔 대통령이 전라도 순천 출신의 이 부영을 적극적으로 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탈루, 탈세 이런 걸로 이제 또 정치 바람을 너무 맞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옷보도 치렀습니다. 이 이종원 회장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86세 넘었고 이제 초등학교 그래 이렇잖아요. 내가 이런 만에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참 축구를 그 시절에 내가 서울서 고학하고 참 어렵게 하는데 또 내려갔을 때 야야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야 수집 너 체리는 없다마는 수집이라도 하늘 물어 1억 주고 싶겠나 안 주고 싶겠나? 무수한 이해되시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그 동이 몇 개 동이 6개 동이라 가든가 그래서 280 몇 가구에 거기에 지금도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는 상경해가지고 서울에서 야간 고등학교를 고등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때 야간 후에 그런 걸 다니고 대학을 하고 해서 건설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그렇게 부영이 혜택을 솔직히 많이 받은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에도 전국에 부영이 뭘로 돈 버는 줄 아세요? 임대아파트 옛날에 7억만이 그러니까 서민들 부영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그런 프로젝트를 만드는 통기한 회사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주거 문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돈을 벌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뉴스 제가 올려드렸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벌떼 입찰이 호반건설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그 팔뚝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거죠. 자, 벌떼 입찰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서 없으세요. 없었죠. 누구? 그걸 누가 먼저 알았다? 호반이 먼저 알았다. 그 계획서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건설사.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걸 다 힘을 내가지고요. A라는 모 건설사가 있어요. 이게 모 회사야. 여 밑에 해가지고 자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자회사. 이해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9에서 10개 정도가 A라는 사업에 입찰 참여를 하는 겁니다.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이해되시죠? 이 얘기입니다. 이걸 벌떼 입찰을. 그러니까 회사 이름은 다 틀려. 이해되죠? 대표자는 또 다 틀려. 근데 이 안에 들어가서 지분을 보면 누구 다 누구 거다? 호반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제가 저번에 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무부 회장이 정의선한테 자산 물려주는 것도 비상장. 이거 다 무슨 기업이다 이거? 이거 다 비상장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넘어가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게 이제 괘씸죄 걸려서 안 되겠는데 이렇게 1조 이상의 수익을 남겼는데 가지고 올라가는 줄 아세요? 608원. 해볼만한 장사 이거 할 수만 있으면 1조 벌고 608원 대박 아닙니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벌떼 입찰. 해야죠. 해야죠. 뭐 그렇게 바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심했다. 예를 들어서 호반이 좀 안 까불고 기분적으로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사회공여도 많이 5천원씩 이런 좀 했었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을 텐데 그래서 이 어울리지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딱 지키라는 거 그렇게 하고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법은 뭐다? 우행이. 그래서 지금도 무궁무진한 어떤 그런 어쩌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RT에서부터 해가지고 자 RT까지 이러면 이 부분 우리 지금 이렇게 방향을 좀 얘기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이 뒤에도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해준다니까요, 먼저가. 자연 시대는 끝났다니까. 그래서 이러면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킬러 문항이 뭔가요? 킬러 문항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킬러 문항은요, 쉽게 말하면 장락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죠? 이게 자연 습관입니다. 이게 뭘로 이어져요? 결국 사교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50, 60 세대들의 뭐를 노후를 담보로 하고 거짓 안 해주고 이되죠? 자, 이런 문제, 이거를 지금 뭐 복지 어떻고 민주 어떻고 하면서 지금 이게 누구한테 부담을 걸어와 있어요, 지금? 각 지자체와 국가의 부담을 줍니다. 거기다 이것도 선심적으로 5년 동안까지도 국가에 뒤지든 말든 국회에 뒤지든 말든 문제의 키가 다 커졌어. 물론 수혜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불특정 다수 국가의 백년대기를 봤을 때 이게 옳았느냐라는 이게 과연 민주하냐라는 거예요. 나는 내 어머니가 매달 뭐 30만 원인가 뭐 나온대요. 뭐 기초연금인가 뭔가 나온대요. 그렇게 하지만 이게 뭐 그리고 뭐 쌀도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인가? 뭐 하여튼 신청하면 그 원래 그게 돈이 2만 몇천 원 그렇게 하는데 7천 원인가 8천 원인가를 내면 10kg를 배달을 해다 준대요. 뭐 반에 반값 정도 되겠더라. 한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쌀도 좀 받고. 그럼 결국 그런 모든 돈들이 그거 국가 재정이에요. 지방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어떤 식이냐면 자, 그렇게 국가 예산이 600조나 대가 있는데 오히려 600조나 600조대로 쓸 일이 너무 바쁘고 밑으로 예산을 안 주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너가 막 과태료 받아가지고 운영해. 입장만 하면 안 그러겠어요? 맞잖아요. 나도 소 대통령이야. 대구시장이 나 소 대통령인데 내 재정은 뭐야? 야, 여기 지하철 깔아야 되겠어. 여기 경전철 깔아야 되겠어. 야, 돈 3천억 들어. 국가 예산 좀 줘. 대학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뭐 당이라도 갖고, 이러면은 그나마 좀 받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에는 이러다 보니까 이놈의 과태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냐면 전국민이 다 지켜봤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지배기, 당기는 다 잡고요. 한번 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학교 앞에 그 40도 있잖아요. 40kg짜리고 30kg짜리 있습니다. 예. 그 30kg짜리는요, 어디냐면 바로 학교 앞에 이면도로라든가 행동인데 그거 30kg예요. 그러니까 큰 도로야 4차선이 넘잖아요. 예를 들어서 4차선이 넘는데 이렇게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 4차선 40kg 틀려요. 이게 30kg짜리 있고 40kg짜리. 그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 학교야. 학교 안에 요 횡단보도 여기 도로가 이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30kg예요. 네. 요거 말고 아까 큰 게 네. 이 40kg. 자, 근데 악성 풍발로 40kg. 제가 있잖아요. 작년에 15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150만 원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주차장만 그렇다고 쳐. 근데 지금도 막 아이고 막 안된 생각보다. 지금도 그거는 뭐 안 돼. 도저히 한 만원도 안 된대. 근데 150만 원까지 나올 게 없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봅시다. 있잖아요. 경찰들이 바닥에 차를 해보고요. 그 지금 번호판 좀 2번 듣고 있잖아. 150만 2번 냈어요. 154만 원, 150만 원. 번호판을 집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두류원들이 업무 때문에 똑같는데요. 나오니까 차 못 간다고 이렇게 차를 이렇게 공간놨더래요. 그걸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큰 범죄 저지른 줄 알았대. 알고 봤더니 무적 과태료가 지금 입금한 시기면 차 못 간다 그랬더니 아니 번호판 하나 영치했는데 제가 2번 다녔어요. 그것도 여기 갔다 와가지고 몇달 안
아니었네. 압류시켰어. 압류, 다 압류 통지나라고. 그 날아오죠? 네, 그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그걸 해보니까, 자, 4년 동안에 한 300만 원 넘게 냈어요. 그러면은, 뭐, 은행하고 한 4년 정도 동안에, 그리고 내가 또 1년에 얼마씩 냈어요? 70만 원씩 낸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도대체 얼마 낸 거야? 6, 7만 원씩 그냥. 그렇게 하는데 내가 상당수가 있잖아요. 처음에 뭘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40일짜리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걸 이제 어떻게 되냐고 이제 경찰청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근데 이 돈을 있잖아요. 입금을 시키는데요. 이게 한 곳에 입금시키잖아요. 각 부서마다 다 나눠 가져갑니다. 이 구청 갈 거. 어떻게 할 거죠? 이게 이렇게 이게 진짜 이게 문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게 이런 그러니까 이게 자 이렇게 킬러 문화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니 도대체 어쩌다가 예? 학교 선생님이 일타 강사가 돼가지고 연소득이 300억씩 되는 시대가 됐습니까? 도대체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로 저번에 우리 왜 이제 페리지 스페이스 거기도 한번 보세요. 미국인 대학교 그거 저 뭐지? 중퇴, 카이스트 중퇴. 그렇게 하는데 로켓만 잘못해. 그건 절대 정답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주회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주영 회장이 뭐 대단한 어떤 이 석학이라서 그 배경을 만들었을까요? 전 세계가요, 그 아산 그 간척지 만들 때 말이에요. 엄청나게 이렇게 들겠는데 여기에 아무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유선이 빨랐을까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랬는데 정주영 회장, 야, 회장님 갖다 부는 대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갖다 부는 대로 돌이 흘러내려갑니다. 공기가 계속 고명하고 있습니다. 어땠나요? 폐유선 사가고 야 예인선 좀 끌어라. 여기 갖다 공간해놓고요. 구멍 뚫고도 밑에 포파시기 가지고 그럼 배가 들려요. 가라앉고죠. 기가 막히는 공법 아닙니까 이거? 이게 세계 이 간척사업 건설사의 길이 남을 이거 소전항서였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현수구요라는 거 아시죠? 그 다리에 이렇게 줄로 그 기술 세계 가장 대단한 기술 가지고 건설회사가 현대건설입니다. 이번에도 6조 이상의 프로젝트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수주했습니다. 뭐 삼성이 어떻고 저떻고 기사도요 천없이 기사도 지금도 세계 최고의 건설사라고 치면은 현대건설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배우면 좋죠. 그래서 전국이 지금 그러한 어떤 상황에 빠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한 3주, 2주, 지금 3주째인데요. 그래서 꼭 짚어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있고 자, 최근에 M7이라 해가지고요. 시가총액 3조 달러. 3조 달러 지금 얼마예요? 3,900조. 그다음 3 곱하기 1,300. 3 곱하기 1,300. 3,900조.
우리나라 정식은행보다 많아요, 적어요? 애플 하나 기업이.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 기업 전부 다 합쳐도 애플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거를 이제 M7이라고 지칭을 어느 학자가 했대, M7.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미래에 아주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면모들은요, 우리가 최소한 투자와 재테크와 어떤 경제 생활을 기본적으로 영위를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게 해외 기업이라고 치더라도 이와 관련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꼭 기업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내가 꼭 소개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애플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죠. 애플.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메타,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메타,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입니다. 알파벳인데, 구글이라고 할게요.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7개입니다. 근데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엔비디아예요.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서 1위 기업인데, 메모리 반도체 그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여기에 힘을 키우는 거다 AI 테크놀로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래도 맞다라고. 그러니까 2008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뭘로 극복했죠? 바이오 테크놀로지, BT로 극복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바이오와 관련된 엄청난 많은 산업들이,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핀테크라 해가지고 이 부분의 한 인데 플랫폼 비즈니스, 비대면 기억나시죠?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이 플랫폼 사업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커머스가 폭증을 하게 되죠, 그죠? 이것으로 우리가 팬데믹으로 지나왔더니,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큰 벽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뭐라죠? 막혔던 물꼬가 튀어버렸죠. 그렇게 하면서 인플레이가 발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반도체 재고가 막 쌓이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런 어떤 부분들의 구원은 바로 AI 테크놀로지가 나옵니다. AI 인공지능. 이거를 여기에 이런 회사들이 우리도 얼떨떨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서 AI만 붙으면 되는 나라가.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AI 헬스케어. 디지털 기관이라고 얘기해요. AI 헬스케어. 그러니까 비대면 의료. 그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보면, 그 S&P 500 제약진은 뒷받침 주요 종목이고, 요거를 가지고 M7으로 지목이 됐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16일자 애플과 등등 해가지고, 최소, 연초 대비해서 원래 연초. 지금 6개월, 만 6개월 지났어요, 오늘 그죠? 근데 연초 대비했을 때, 작게는 40%, 많게는 190%까지 상승.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읽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박 불상. 이거요. 반드시 우리가 어떤 투자 비즈니스에서 있잖아요. 대박 불상.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게 메타가 망할 것 같았잖아. 그죠? SNS가 내려앉고, 인사 회사가 내려앉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망할 것 같았죠? 막 주가 막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AR을 판매하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131% 올리고 상반기에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대마불사, 이 대마불사라는 것은 반드시 시대의 흐름과 이거를 확신을 갖지 않으면요, 이 표현을요, 어느 투자 섹터에다가 대응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미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걸 적응을 못해요. 큰 틀에서의 거시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원격 의료. 간호사가 반대하다, 의사가 반대하다. 된다, 안 된다? 100% 된다. 그러니까 원격 의료에서, 자, 의료 솔루션.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부분들. 그게 결국 AI, 인공지능 헬스케어 아닌가요? 소프트웨어적인. 이해가 돼요. 물론 기계도, 호환될 수 있는 기계도 당연히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사람을 줄이면서, 비대면이면서도, 그리고 또 원격, 멀리, 이런 시장들이 미친 거죠. 눈이, 이게, 어느 정도 떠야 되죠. 2만 원 정도 하는 게 20만 원. 상반기 10배. 왜요? 주식은 제가 말했어요.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은요, 이런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대표적인 선행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장래에 반드시 돈이 물려갈 곳에 주가가 먼저 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트렌드, 흐름이 맞다라고 쳤을 때는요. 근데 그거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타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걸 알겠습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실든 좋든 간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 수소차 시장 확장된다 안 된다?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아톰이라 하는 엑스레이 무슨 기계를 개발하는 회사였어요. 그거 제가 한 3, 4년 전에 유상각 투자 누가 이렇게 결국 어떤 소개되는 게 참 중요한데, 근데 그 회사가 오늘 이렇게 뉴스가 내려가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 10기업처럼 서로 사겠다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회사가 딱 눈에 익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합종연행이라고 그러죠. 좋은 방향. K-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 따로, 유메이드 따로, JYP 따로, 음악 따로, 또 기타 예술 따로, 중구난방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연합을 해서 K-엔터 홀딩스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연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이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K-컬처라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에서 국력 신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기계를 팔고 반도체를 팔고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있잖아야 우리가 벌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도전 자원도 없어요. 쪽수는 계속 이제 인구가 아주 자랑했는데 인구도 자꾸 줄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적인 그런 부분. 그런데 이게 부가가치가 엄청 높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유럽 있잖아요.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유럽은 이렇게 가보면은 특별히 이런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컬처, 문화 이런 거 그렇게 많이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다 사회보장제도부터 시작해서 대학 다 국가가 공정시켜주세요. 뭘로 해요? 조상들. 조상이 뭐 해놨어요? 유물유죠. 그게 절대로 안 돼요. 우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니까 2009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2013년도에 한 번 더 쇼크가 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럽 사태 기억나십니까? 뭘가 고갈이 났나요? 연금 주고, 의료 혜택 주고, 학비 주고 했던 것들이 유럽의 각 국가기관의 재정이 고갈이 났어요. 그래서 유럽이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가 극복되는 과정에서 유럽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게 또 우리 수출 국가니까, 인간 국가다 보니까 또 한 방 먹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작년에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몇몇 만난 회사들 중에 이런 회사들이 많았고 제가 그때 소개한 적 있습니다.
K컬처의 장면은 애니메이션. 이게 웹툰 기억나세요? 웹툰 한 섹터죠, 그죠? 근데 그 웹툰이 대부분의 웹툰들이 이제 남성 위주의 어떤 웹툰이 아니고 여성 위주의 웹툰의 캐릭터를 가진 회사들이 많았다라고. 근데 이제 남성 위주의. 그래서 제가 그때 탑코 비디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출발을 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는 AI 붐, AI 테크놀로지 정말 또 새로운 하나의 그 획을 긋는 가히 혁명이다 할 만큼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먼저 이제 그 챗봇,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챗봇 관련 그런 엔비디아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래서 챗봇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를 저걸 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지금 뉴스를 이렇게 보면요 거의 AI 뉴스예요. 나오는 부분들이 AI 뉴스가 정말로 상당히 더 많더라고요. AI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많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이제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와 관련해가지고 하나그룹이 약진하고 있다는 얘기 제가 저번에 얼핏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하나 에어스페이스, 그다음 방산,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현대로텔이라든가,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LIG 넥슨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날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저번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탈원전 어떻고 저쩌고 하는 거, 지난주에, 루마니아로부터 수주했습니다. 소형 원자로, 부산 에너비티. 그리고, 복합 발전 터빈 2,600원짜리 한동만지를 하고 또 수주를 했지.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 에너비티가 약 한 1조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를 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이제 약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 돈이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이 주식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바로 일부 뉴스예요. 어느 기업에 현금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차기 성장 동력 또는 지금 현재 내가 펼쳐지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M&A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모색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자, 어느 걸 했어. 그 결과가 나쁘든 좋든 간에 주식시장은 뭐라고 해요? 대표적인 선행지표니까. 자, 돈 낼 사업이 아닌데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내놓은 것 같으면 투자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갈까요? 안 갈까요? 그때 사요. 그러니까 자, 어떤 큰 기업 M&A 소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결정이 탁 나버렸어. 그럼 주식 어떻게 돼요? 팔아야 돼요. 그때 팔아요. 소문이 우선한 거예요. 그 소문이 우선한 게 1조 정도의 타달이 없거든요. 이게 소문이에요. 원하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업이 요거 자금이 많다, 현금성 자산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어떤 그런 차량이 이제 대세가 승용차들은 전기차, 화물과 이미 세계 최초로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화물 트럭 있잖아요. 그 독일로 열대 수소했었죠. 수소차. 그리고 수소버스 이런 이제 큰 트럭들은 수소차로 그렇게 해서 아마 이 부분도 굉장히 정의선 전제 현대 회장의 아주 리더를 내다 보면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팬데믹 때 빠지고 다시 이제 경기 침체라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빠졌던 주가들이 가장 지금 먼저 회복한 게 뭔지 아세요?
현대차였어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이제 바닥론이 타지면서 기대치가 지금 선행지표니까 다시 반등하고 있는 그런 현재 좀 시장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중형기를 꼽아가지고 중에 이제 그동안 배터리 바꾸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다시 옛날로 기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표 이민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기대가 돼요. 제가 투자한 이런 부분에도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투자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의 임금이가 비싸냐면, 지금 AI 있잖아요. 우리 저번에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 이렇게 할 때는 그 네이버나 뭐 이런데 직원들 급여가 얼마나 했어요?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뭐 이런데 직원들 급여가 얼마나 했어요? 연봉 1억 2천, 1억 5천 켜도 대략을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어디가 또 어느 섹터가 가지고 그럴까요? 이 섹터. 이 영역이요. 8천 명이 나오거든요. 이게 불리기 가격이 왜 있는 거예요? 천정부지에 올라가고 있고요. 이쪽 부분. 그런데, 정말 이게 그 전에 이미 제가 이제, 경주에, 공교는 제가 이 부분으로 동종주 개발하는 회사가 2006년도에 자기 수사를 해달라고 저는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소리가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마침 그거를, 경주에 경기되면 발카리까지 연결됩니다. 네. 그 발카리가 지금 현재 우선 그 인수 대상자로 제가 있고요. 현재 전 인수했던 사람들이 소송을 하고 있어요. 경주시랑 하고 있어요. 발카리 재산을 하고. 근데, MOU는 체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 아시아의, 메타버스 전문 실리콘밸리 같은 거 성장력이에요. 근데 반드시 이거를 손을 봐줘야 돼요. 이민법. 이 얘기를 해보죠. 지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미 1년 반, 2년 전에 들었던 얘기, 이제 뉴스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한동훈표 이민정책 본격 지도 해외 유학생 지역사회 인재로 양성. 이 얘기를요, 제가 이미 2년 전에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한 10,000개 정도 세를 데리고 내려갈 수 있대요. 내가 메타버스를 관련해가지고,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애니메이션 하나, 게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연관해서 엄청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어 미래의 전설이라는 거, 지금 위메디에서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이 게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밑에 R들이 몇백 개의 기업이 아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권. 우리나라는 조금 그러니까 지역에서 1.5억을 줘도 안 온대요. 근데요, 중국에 말입니다. 중국에 얘네들보다 훨씬 뛰어나면 특히나 유럽에 더 많대요. 유럽엔 더 많답니다. 뭐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데는요, 이 IT 전문 이런 애들이 꽤나 많대요. 근데 얼마면 주면 될까요? 연봉 3천만 원 미만만 주면요. 들어오려면 줄 서가 있어요. 네? 아니요, 거기 이건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민을 오게 한 거예요.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한국어총에서 지금 그 최저임금을 12,000원 정도 하는 이거 포퓰리즘이 대단한 포퓰리즘에 미쳤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본보다 우리 지금 대학생 평균임금이 우리가 높아요, 일본이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훨씬 높아요. 한 40% 정도 더 비싸요. 대졸 초임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비교도 안 되게 또 그들이 높았어. 그러니까 낮춤도 내려앉았어. 우리 집 그기로 갔다고요. 그걸 누가 대체한다고요? 이런 사람. 그 얘기가 지금 있어. 해외에서 있잖아요. 정말 박복받아가면서 대단한 우리 한국,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또 있어요. 이해되세요? 우리나라 안에서 1억 1억 5천만.
이 대단한 기술자도 아니야. 근데 연봉 3천만 원만 주면은요. 뭐라는지 아세요? 핸드폰. 자기가 전 세계 6개국으로 딱 적어돼가지고 공고 딱 때리면 2만 명, 6개월 안에 모을 수 있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입니까? 자신.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법무부가 출입국 이민정책 컨트롤 타워 가장 간칭 출입국 이민관리청 설립을 주민 가운데 해외 유학생은 지역사회 우수 인재를 기획해서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해외에서 들어온 유학생 다 이런 연봉 3천만 원 주면은요, 진짜 그냥 퇴근도 안 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몇 시간이에요? 우리 지금 때랑 가고 뭐라 하러 흩어지면 죽는 사니까고 생치를 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거 없이 전원록들이 수만 명이다. 그러면 결국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좋은 어떤 K컬처 문화를 수출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엄청난 국부를 남는 그런 차이. 자, 1억 5천 거를 4천만 원 줘가지고 한 2만 명 들어와봐라. 야들, 평균 임금요, 12,000원 가다가 어느 날 야들 뭘 할까요? 8,000원 줄게. 하나 안 올까요? 왜? 야들 일자리 없어. 나중에 되면. 얘네들은요, 특별법에 해당이 돼요.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금방에 전염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에 대한 해외,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필리핀, 또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우리 지금 베트남 이런 데서 인력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 사실 누가 말인가요? 그렇잖아요. 얘네들 최저임금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요, 이 안에 분위기를 딱 편성해가지고, 부터 최저임금 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요, 바로 바꿔야 돼요. 이해되세요? 하루 일당료 14만 원 안 주면요, 독사 따라오는데요. 참 좋겠네, 이거. 누가 나 그러면 들었어요? 시장에서 그걸 강제한다니까요. 강제한다니까요. 근데 이런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왜 떼거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이익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삶 속에 있잖아요. 그 집 주변에 건설공장 현장에 가면은요, 확성기 앞뒤로 해가지고요, 뭐 한국노총, 또 민주노총, 건설 무슨 지부 무슨 조합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새끼 그 안에 사람 없어. 근데 온 동네가 떠나가지고 떠들어 새끼 안 제껴요. 협박해가지고요, 돈 받아내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목적은 돈이에요. 진짜로 그 건설 노조에 거기 현장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안전보장과 그것 때문에 그거 하냐? 아니에요. 그런 수사를 수도 없이 누가 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깡패예요. 그러니까 하잖아요. 건설 깡패라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 한다는 식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그 출입국 관리와 관련 이게 그 법무부 소관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도 그 지금 이제 제가 아랫게 어느 뉴스를 보니까 호주하고 투자 이민을 가는데, 뉴질랜드 투자 이민을 가는데 25억에서 30억 정도 가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데요, 25억에서 30억 일시금 주면 이제 못 들어옵니다. 바쁜데요, 그것도. 이걸요, 4년에 나눠서 내야 되거든요. 더 땡내쁘고요, 그냥 받아가지고는요, 지금 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주국적 하니까. 그래서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외국 근로자가 유학 활동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법률을 통해서 비전문 취업, E9, 선언 취업, E10, 뭐 근로자들을 전문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숙련 기능 인력, E-7-4 비자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장기간 단순 농업 분야에 종사한 외국인의 소득과 경력, 한국 능력을 전문적으로 통해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해외 인력을 유입하면. 지금 이거
계속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다음에 있잖아요. 총선을 통해서 의석수 바뀌잖아요. 진짜입니다. 이거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정말 이름 부풀어가지고요. 막 받아들여볼까요? 어떻게 되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뉴스에 전 세계 리튬 공급량이 전기차 수요를 못 따라가지고 수급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아마 이메일에 지금 자료를 보내준다고 해도 아직 안 봤어요. 콜롬비아에 이제 리튬 광산 무슨 투자 관련해가지고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 한번 보내봐라 내가 해서 근데 이게 광산을 가면 저도 광산 참 일라이트라는 거기도 그 어르신은 꿈을 못 꾸고 있었고요. 이게 정말로 이게 생각이 딱 좋은 거예요. 대동은 물 팔아보니 그런 거가 이게 집단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하더라도 대충을 너무리 가지고 이 관련된 서류들을 확인할 줄 아는 그런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별별 거 다 해봤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그냥 뭐 천석탄, 네? 무연탄 광장. 그냥 그 파면 다 이거 무연탄이에요. 그냥 뭐 뚫을 것도 없어. 그냥 다 무연탄. 그리고 거침없는 비트코인 상인데 지금 4,100만 원을 뚫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이것부터 먼저 가야만 증시가 안정적으로 상승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그래서 이게 이제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번 파스를 놓쳤어. 근데 따라잡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다음번 또 온다 안 온다? 또 와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게 이제 많은 것들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뭐 의료 헬스케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편국 같은 거. 뭐 김영석이가 편국에 뭐 황제라고 하는데 편국에 뭐 이틀 걸릴 거라고 AI가 산출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자, 지금 뭐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앞으로 석유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네? 엄청나게 올라가는 시대고. 아니, 모르시는 말씀. 전기차로 얻는 건 사리가 자꾸 나와요. 이 석유를 서로 갖고서 전쟁이 듭니다. 쓰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운송수단으로서의 어떤 석유가 아니라 이 석유에서 나오는 다양한 산업 부산물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집 있고 전부 이 석유예요. 폴리에틸렌 다 석유예요. PVC 다 석유예요. 여기 지금 비닐을 보면 이상하게 넣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 석유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SOE 같은 그런 주식 이게 12만 원 갔었어. 12만 6천 원 갔었어. 근데 이게 지금 6만 6천 원 건데 이거 다시 10만 원 간다 안 간다? 100% 갑니다. 아니 100%가 10,000%가. 그 지금서부터 지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배당 얼마? 세금비가 7% 해서 9%예요. 시가 배당입니다. 아람코가 최대 주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예, 아람코가 최대 주주입니다. SOE는요, 사우디아라비아 회사입니다. 모르셨어요? 미치겠다.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다 팔아먹었어요, 우리 IMF 때. IMF 때 다 팔아먹었어요. 있잖아요, 아람코는 있잖아요, 그 투자한 금액이 있잖아요. 벌써 몇 배를 뽑아 다 나갔어요. 그리고 회사는 그냥 멋지 남아있는 시가총액이 몇 조인데. 배당으로 다 받아갔어요. 지금도 298 나오고 있어요. 세금 우리가 내가면서요. 돈 이렇게 많은 게 20년 동안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9%. 자, 7%만 잡읍시다, 그냥. 7%면 20년 빠지면 몇 프로고 도대체. 그냥 달리만 계산하더라도. 동치 아프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6만원에서 6만원, 그러니까 7만원에서 6만원 사면 무조건 사요.
뭘 어떻게 해서라도 마누라를 팔았어. 뭐 어떻게 해서라도 신랑을 팔았어. 뭐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을 팔아서라도 살아.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주식 가격 보지 마. 이 가격 올라오면 팔아. 언제 갈지는 누구나 다 모르잖아요. 이해되죠? 그런데 내가 7% 배당을 받는 거야. 그런데 7% 배당시 5년을 받았다? 그럼 5천에 35% 받아 먹었죠? 이해가 되죠? 지금 그 뭐지? 설사 그걸로 나를 따니까 지금 잘못 먹고 잘못 거야. 자, 이만큼 받았죠? 그런데 주가가 다운로서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팔아. 그리고 세계를 주가. 그럼 또 다시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또 내려와. 투자 그래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어느 순간에 무기를 모르고 가니까. 제가 그렇게 전문 아닙니까? 그래서 데려갔던 게가 전문인데. 뭐 맨날 뭐 이거 가졌을까요? 그럼 뭐. 그럼 내가 일에 넣어야고 돈에 넣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놀자고요. 한 2, 3년 계속 여행만 다니는 거야, 그냥. 그래도 내 돈 굴러간다, 안 굴러간다? 굴러간다. 그걸 가지고 시스템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들 내가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들이 기름값보다 이게 더 뚝뚝뚝 정제 마진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을 오가는 정유사들. 정유사 뭐가? 주가. 그럴 때 써야 네? 바로 네. 곡선이 난다니까 이게 내가 지금부터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흐름 투자하라는 얘기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작년에 무려 한 80조 정도 까먹었어요. 근데 원래 상반기에 8조를 벌었어요. 근데 어디서 제일 많이 벌었을까요? 해외 투자를 했어요. 자, 미국이 빵 터졌잖아요.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막 폭락을 해 내려앉아서 메타 뭐 이런 주식들 해외, 그 다음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을 막 사들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반기에 작년에 까먹었던 건 다 회복해가지고요. 국민연금이 현재 지금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주식으로 운영하는 기금의 규모가 무려 제가 오늘 이 뉴스도 보면 제가 그때 김대부를 강의하는 그 당시 2011년 그 당시에요. 200조였어요. 국민연금 지금요 1000조입니다. 1000조. 국민연금 혼자서는 1000조.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큰 손은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금 올리지 말고 상속세도 없애라, 증여세도 없애라, 투자자들은 100% 속해라. 내 대통령 돼볼까? 어떻게 되는가? 자신이 그냥 앞으로 한 200년이면 몇 년이고 2200년까지 그냥 국민이 걱정 안 하고 그것도 50세부터 줄게요. 자신 있어요. 얼마든지 그 양반은요 경제신문가 아닌데 황당한 소리 했어요. 그럼 법인가 아니지 나 정경련입니다. 자, 요즘도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저걸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그 보이스피싱이 뭔 줄 아세요? 주식 유인방 보이스피싱. 참, 주변에 아름아름 속에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폐해들에 대한 다양성을 전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가끔씩 요 강의 들으시는 분들 안 들을까 하는데, 지난주에요. 전사 사회를 맡깁니다. 자기 친구입니다. 3억 있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지. 방법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이 리딩만. 책을 조금 벌었대요. 그렇게 했는데, 좀 벌리자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특히나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어디 못 가고 어디 가다 보니까 가게들 다 돌렸어요. 이것도요,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게를 줄 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부동산 지금 있잖아요. 뭐 오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전체적으로 내려가는데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손대면 안 됩니다. 74만원 정도 쏟아줍니다. 74만원 쏟아줍니다. 지금 아파트 쏟아지는 물량이 제가 어제도 이제 저번에 제가 윤치료하면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뭐 다 안 막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분이 4년 전에 조합권을 샀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뭐랄까. 무슨 재개발 재건축 조합. 그거를 자기가 이제 조합원 자격을 얻었다는 거야. 경산 뭐 얻어가지고. 참 실패를 다 만났다. 아니 참 내가 참 뒤지라고 안 듣지만 옆에 나가고 뭐 이거 샀다고 그래가지고요. 아파트 33평은요. 분양가격 3억 6천만 원이 됐대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다음 달 내일 7월달 입주한대요. 근데 딱 1억 2천만 원, 1억 1천만 원 같아요. 4억 7천만 몰라요. 그래요. 실익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지금도 안 됐다, 포기해라. 지금도 안 됐다. 그래, 얼마 들어갔나? 공무원 지금 5천 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비를 내가 뭐라 줄게, 내가. 내비를. 그렇게 하고, 그 집보다 지금 더 좋은 거. 이 조합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내가 다시 가겠어. 그때 내한테 이거 내 더블로 놔주라니. 5천만 원 놔줘. 그래도 5천만 원 벌자. 안 그래요? 이거 하면 살게. 이게 안 웃기는 거예요. 왜 안 가봤잖아. 안 가봤잖아.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구조적인 어떤 꼬임과 그다음 지금 버티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고 보세요. 중동부으로 있잖아요. 건설사들이 먹거리를 찾아 나가죠. 그럼요. 국내에 남은 것들 다 개설됐고 부동산에 어떤 생각 한번 풀어보세요. 진짜입니다. 저 네옴시티 저거 이제 수주 터지기 시작을 하죠. 국내에 입구들 그 정도도 안 봅니다. 더군다나 이거 한 10년 걸려도 이거 미분양 소리 납니다. 두고 보세요. 10년 걸려도요, 미분양 소리 납니다. 전세계도 할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느끼죠? 포항들이 그렇지 않나요? 곳곳에 지금 그 아파트들 지금 막,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다 그 각 집 근처에다 당근 올려놓았어요. 내 말이 맞는가 보요. 올려놔 보세요. 당근 올려가지고요. 당근에 자기 동 두 개 치즈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거기다가 키워드를 뭘로 한 줄 아세요? 당근에다가요. 키워드를 해놔놓으면 그거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돌이 보일 겁니다. 에어컨, 식탁, 그 다음에 또 에어컨, 세탁기. 이사 가면은요, 지금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안에 있는 것들이야. 이게 가격이 어떻게 쏟아지라고 한번 올려보세요. 아니, 내가 이제 그런 거를 키워드로 올리면 내 관심 이제 그 그룹들이 당근 가면서 올라와요. 무슨 그렇게 하면, 자, 에어컨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천지를 모르고 옛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에어컨이죠. 막 130만원, 막 150만원 올려놨다. 근데 있잖아요, 더 다른 거 10만원이 늘어나고. 네. 그럼 이건 안 팔리는 거예요, 무조건. 결국 이제 다음 주에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죠. 아기 듣고 있는. 네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시대 우리 이미 산다니까요. 이 선택이 아니에요. 그 이런 부분들은요, 싫든 좋든 내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탁기 있잖아요. 자, 안에 이제 빌트인이 다 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 내가 그 전에 쓰던 세탁기 필요해 안 해? 뭐, 그 세탁기가 이제 밑에는 세탁기 위에는 건조기를 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뭐 177만 9천 원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격이 딱 올라가겠어요. 뭐, 그 판매 그 저거 해가지고. 근데 이거 얼마나 나오냐고. 사용한 지 1년 됐습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이거? 네. 노래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몇 푼 된다고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또 이게 되는 내가 재미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자녀들이 이제 끝까지고 다들은 다 군사에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지금 세대들이 지금 나이 50대, 60대, 50대 후반, 60대 초반, 초중반 이런 분들이 자녀들 다 나와 부부 둘이만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큰 평수를 팔아가지고요. 아들 식당가 보내고요. 집을 30평대로 간다. 근데 30평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분들이 갖고 있던 것들이. 식당요. 거기다 딱 일어났어요. 부부 절절히 스토리를 듣고 이 식당을 이태리 뭐 어디로 해가지고 1200만 원으로 샀어요. 뭐 의자는 뭐 1200만 원 줬으면 이게 얼마나 나왔어요? 잘한다.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저거를 있잖아요. 많은 카고 저거 판놈 저거 얼마나 저거 천재 원래 내가 타지 못할 경우에요. 아침. 아니요. 거기 밑에는 오셔가지고 적동에 붙이고 적동에 걷어서 가지고 아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 똑같더니 모르는 저거 지금 있잖아요. 저거 시큰 서버 있잖아요. 저거 10만 원 받으면 무선에 지금 없다니까 그래요 갔어요. 저게 그냥 에어컨 조금만 딱 들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꼭 이전 설치할 필요가 없어. 이전 설치하는데 15만 원, 2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에어컨을 가는 곳곳마다 저만큼 시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놔보면 식탁, 에어컨, 세탁기. 그러니까 이게 세탁기, 건조기 뭐 이런 거에 붙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되죠. 지금 이거 다 빌트인도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평, 70평, 80평 살던 분들이 그냥 뭐 관리비 한 달에 100몇십만 지내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절친평이 새 집을 가고도 싶고 이거 많이 20년 살면서 애들 다 십자가 다 버리고 또 십자가 버려야 되게 지금 남은 거는 이 집밖에 없다. 이거를 팔고 아파트를 하나씩 해놔놨다 이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런데 이런 걸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근다고 해서 여기 2, 3년 동안 내가 에어컨을 살 수 있나 주연이 쓸 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 그냥 10만 원, 5만 원 막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게 투인원으로 다 하나같이 걸어놓는 게 있어요. 지금도 정상 작품으로 누구나 잘 쓰고 있는 작품들 네, 전부 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가 나올까요? 식탁 이거 딱 해보면요 지금 뭐가 지금 많이 엎어지고 있나요? 자영업 태그에 업소용 냉장고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요 내가 치킨집을 만들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거기 치킨 뭐 이렇게 기공기부터 해가지고 냉장고 뭐 반찬 냉장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살락하면 세팅 딱 하려면 얼마 필요합니까? 라고 문의라고 해보세요. 중고 그런 십자 이런 자재상에다가 하면 그 세팅 하면 최소한 3, 400만 원이고 기본이에요. 근데 업소용 냉장고 있잖아요. 이런 거 거의 뭐 160만 원씩 하던데 제발 와서 가져먹어라 20만 원.
심지어는요, 에어컨요, 사는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이 가져가는 조건에 2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득템하십시오. 줄줄. 전부 빌리시는 거예요. 자, 파세코, 저도 지금 저가 이제 걸려있습니다. 파세코, 위니아, 그 다음 삼성, LG 할 것들 전부 다 작년, 저작년에 뭐가 히트 쳤어요? 창문형 에어컨이 히트를 쳤어요. 근데요, 내가 지금 새 집을 딱 하는 게 전부 뭐예요? 다. 방 4개 다 있어. 주방, 큰 방, 작은 방, 애방 다 있어. 뭐가? 에어컨. 그러다 보니까 창문형 에어컨이고 뭐 트위는 필요가 없는 거야. 다들 트위는 쓰고요. 애 공방에요. 창문형 에어컨 놔줬다고요. 그러니까 한 집에 에어컨이 3개씩 심수하다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게 엄청난 낭비. 야, 이런 것들을 동남아 이런 데 참 수출해서 논문 적으로 막 그렇게 사모아가지고. 근데 그 나라에 뭐가 안 따라가요? 국민 소득이 안 따라가요. 이해되시죠?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이런 데 있잖아요. 국민 소득이 안 따라가는 거야. 뭐 삼성 에어컨 가면 막 끝내줄 텐데 삼성 세탁기 가면 막 너무너무 좋아해. 국민 소득 따라가야 사지. 이해되시죠? 그 뭐 지금도 뭐 베트남 뭐 상당한 지역이면요 빨래를 몸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냥 막 모욕하고 그래서 발하고 차고 그래. 그런 나라에 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70년도에 일본에서 버리던 밥솥을 가져오면 한국은 대단히 버리던 다리를 가져오면 이게 무슨 통물건이 되는 거 가오트가 그만큼 분명한 음식을 낭비가 음식을 그렇습니다. 알겠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예배드린 것 들어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 분과 과연 축복하는 소리가 맞는 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생각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밥 10그릇 먹는 거 아니고 밥에다 금가루 뿌려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난 적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저기도 방해부장님 상속세를 냈냐 이 말이지. 자, 그 제가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상속세 내는 6.4%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번 배워봅시다. 상속세를 내는 당사자가 되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속이 우리 집에 해당이 되는데 다른 분들은 해당 안 되잖아. 상속세 내는 부모 앞에 해보자고. 네? 이 있습니까? 큰 소리 대답하세요. 상속세 내봅시다. 네. 6.4%예요. 이 상속세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래서 증여는 내가 사회에서 내는 게 좋은 거고요. 상속세 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전체 상속 대상자가 상속세를 냈다. 이거는 이미 레벨 6.4%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간 사망자의 피상속인의 6% 이상의 상속 납부 대상의 것으로 쉽게 됐다. 부동산값 상승에 따라서 상속 납부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자가 29일 내용이 2023년 2분기 국세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세 가액은 총 56조, 납세 인원은 19,50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5년전과 비교하면 납세 인원은 11,057명이나 늘었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 가액이 무려 35조 원이나 급증했다. 왜요? 부동산 보험이. 그래서 통계청의 3개년 연평균 사망자 수 30만 5,913명 기준으로 보면 상속 납부 인원이 차지하는 것은 약 6.4%에 추진한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결국에 부동산 버블로 해가지고 집안채를 예를 들어서 서울에 뭐 똑똑한 집 30평 그 위치가 뭐 대치동이야. 그러면 이게 30평이야.
과표가 이런다 한 거의 한 25차 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상수도 과실 대상이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상수세를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린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걸 왜 내냐고 그러죠. 사전에 준비 다 되고 보통은 다 깔끔하게.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계획서라기는 많은 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그렇잖아요. 개별적으로 확실히 되고 아, 그래요? 따로 시간 많이 필요 없어요. 잠시만. 일단 그거는 하는 건 하도록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멋있게 좀 국회의원들하고 또 뭐 일부 지자체에 의원들하고 공공기관장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뭐 부분을 되게 어지선장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게 엘베크에 있었어요. 엘베크에서요. 사실을 하는 게 320. 거기 사실을 하는 게 320. 오토스에 생산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을 만드는데, 야, 깜깜이가 이렇게 큰 건지 몰랐다.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 터질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얘기했고요. 그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하여튼 뭐 이 김남국 관련 들어가 보면 파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일파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뭐 30분 동안은 일반인들이 이제 뭐가 돼요? 와 막 멀리 가요. 그러다 보니까 30분 동안은 일반인들은 안 되고 막 이렇게 공지가 새로 떴더라고요. 보톡스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현재 지금 근데 뭐 분명히 우리도 이제 깜깜이지만 하여튼 웰뱅크의 가격이 쫙쫙쫙 조금 계속 그죠? 이게 참 신기할 정도로 그 발표 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슈가 터지고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은 9,000원 넘었어요. 네. 시장이 정하고 시장이 정하고 수급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첫째 점이 정하는 아니면 아무도 시장이 정한다니까요. 시장이 정한다니까요. 예, 시장이 정해. 네네네. 수급이 정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 수급이 시장이 정해요. 시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래서 왜 내가 그때 그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제 5개 낙서 5개 허가된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입니다. 연합을 닥스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이제 보이는 옵티트 팍스, 호비, 빗선 이렇게 5개예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를 이 닥스에서 시정을 했어요. 거기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김치코인, 우리나라가 이제 보는 김치코인들만 상장을 시켜줍니다. 협의가 된 사항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2주 전에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소가 엘뱅크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표가 된 거는 엘뱅크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한 2달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2달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 종목을 서칭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봤을 때 40원이었어. 근데 재미난 거는 이분이 거기 40원 하는데 100원 투자했다고. 거기 40원 하는데 100원 투자했다는 거야.
상장을 가격은 320원. 아니, 해외 그 LBOT는 자기가 못 샀고, 국내에서 LBOT 40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100원을 주고 샀어요. 100원에 산장되면 320. 근데 이게 상장을 내는데 320원인데 팔지만 하더래요. 이거 주간대요. 네, 원래 안에 1,000원 이상 나오니까 더 큰 이슈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 이걸 정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근데 이거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엇이 결정하느냐? 그 프로젝트 사업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상장하는 초기 1년의 거래량, 상장 개수입니다. 이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죠.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상장을 시켜보니까, 이용병 묻지만, 초기에 이제 처음에, 첫 해에 유통 물량이 있어요. 성장시키는 물량. 총 발행 횟수가 가장해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물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필요한 어떤 자금에도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몇 개를 상장한다 1년 동안에. 아니 그거는 백서라고 해요. 다 예, 그건 다 있어요. 기준은 다 있어요. 그건 이미 상장 훨씬 전에 이미 발행하면서 벌써 나와 있어요. 그래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상장 직전에 또는 몇 개월 전에 개수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예, 맞춰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가격을. 근데 그런 그 부분에 영향 때문에 하여튼간에 계속 쭉 나는 거예요. 그럼 거장도 엄청 많이 늘었어, 그죠? 엄청 많이 늘었어요. 10억. 저는 몇 천만 원 단위에서 지금 10억 이상 돼.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지금 그런 상황이고 뭐 깜깜이라 가지고 사실 그 시점하고 박스에 이렇게 계속해서 하시면 돼요. 그거는 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